우리가 아는 역사 속 인물 안중근.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는 그의 가장 위대한 면모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가 남긴 유럽연합, 즉 EU보다 수십 년이나 앞서 나갔던 정말 충격적인 청사진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요, 오늘날 유럽연합의 통합화폐인 유로의 설계도가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인 1910년 리순의 어느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쓰였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겠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중근을 떠올리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그런 불굴의 애국지사. 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909년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바로 그 단 하나의 아주 극적인 사건으로 그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의사라는 칭호가 따라붙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거사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하고 어쩌면 더 충격적인 계획의 아주 작은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릴 만한 그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요? 그 거대한 계획의 비밀은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류순의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가 직접 남긴 한 권의 미완성 저서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동양 평화론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식의 막연한 염원이 아니었어요. 1910년에 안중근이 직접 구상했던 동아시아 연합국가에 대한 오늘날로 치면 거의 정책 제안서 수준의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어떤 모델이랑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안중근의 구상과 현대의 유럽연합,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평행이론이 성립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시간부터 한번 보세요.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제안한 게 1910년. 이후의 첫걸음이었던 슈만 선언보다 무려 40년이나 빨랐고요. 공동화폐인 유로화가 탄생한 것보다는 거의 90년이나 앞섰습니다. 이건 뭐 시대를 앞서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자, 안중근의 제안과 이후의 현실을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동양평화회의는 오늘날 EU 이사회와 의회에 해당하고요. 공동은행과 공용화폐, 이건 그냥 유럽중앙은행과 유로화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연합군인 동양평화군을 만들자는 건 나토의 개념과 똑같고요. 삼국 청년들이 서로 언어를 배우고 교류하자는 건 유럽의 에라스무스 학생 교환 프로그램의 원조격이에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건 마치 미래를 보고 와서 쓴 설계도나 다름없습니다. 89.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 안에 안중근이라는 인물의 천재성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안중근의 공동화폐 아이디어가 유럽에서 유로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무려 89년, 거의 한 세기를 앞서간 거예요. 이쯤 되면 유로화의 진짜 설계자는 안중근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시대를 앞서간 평화 계획을 가진 사람이 왜 하필 암살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해답은 그의 말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동양의 평화를 깨트리는 원흉이라고 정확히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거사는 어떤 증오심에 불타서 저지른 테러가 아니라 평화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 길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는 아주 정밀한 외과 수술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아시아의 미래를 두고 두 개의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어요. 안중근이 꿈꾼 건 모든 나라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는 수평적인 평화체제였습니다. 반면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끌던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을 꼭대기에 놓고 다른 나라들을 착취하는 수직적인 침략 체제였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그 하얼빈역에서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테러가 아니었던 겁니다.
대한해군 참모중장으로서 자신이 구상한 평화 비전을 파괴하려는 핵심 적장을 제거하기 위한 명백한 군사 작전이었던 거죠. 그 작전의 최종 목적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중근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애국지사를 넘어서서 시대를 초월해버린 위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의사라는 이름 안에만 가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대한해군 참모중장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진 군인이었고요. 그냥 총 만든 게 아니라 거대한 평화 전략을 설계한 전략가였습니다. 자기는 보지도 못할 미래의 정치, 경제 모델까지 전부 구상한 그에게 장군이라는 칭호가 어쩌면 더 잘 어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를 그저 한 명의 애국자로만 기억하는 건 거의 100년이나 먼저 국제협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한 선각자의 위대한 모습을 놓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사실들,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우리는 과연 안중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독립운동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평화 설계자? 이제 그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그는 죽지 않았다. 일본 미야기현 대린사 다박 다낭 측의 신으로 몸셔져 있다.